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199일 남았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공부를 해도 2000시간이 안 돼요, 이제.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한번 되돌아봐요. 지금 자기 위치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요. 돌아보세요. 1월 달에 혹은 3월에 공부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을 잘 지금 추진해 가고 계시는지, 예상한 위치에 와 계시는지 한번 돌아봐요. 많은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 가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등산을 하는 거에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요 이상만 올라가면 다 합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공부 시작할 때 다 여기에서 1, 2월에 다 여기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3, 4월 지나고 이제 벌써 5월이에요. 시간은 5월까지 와 있고, 그러면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계속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어쩌면 요 근처에 계실 텐데, 그죠? 요 근처에 이미 가 계실 건데, 선생님들 어디 와 계시는지, 또 그동안 계획하면서 만들었던 거, 만들어야 했던 거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 만들고 나서 그것도 얼마만큼 소화해 내셨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요. 그러면 날짜는 요만큼밖에 안 남았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가 있고, 나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죠. 같은 위치에서는 대충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거 만들기로 약속한 거 잘 만드셨는지. 뭐요? 얘 없이는 힘들다고 봐요. 얘를 얼마나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번 돌아봐요. 분명히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안 만들면 나중에 역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 5, 6월 다 보내고 나면 7, 8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7, 8월, 9, 10월, 7, 8, 9월, 그때 7, 8월이 아마 제일 힘드실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기간일까요? 왜 힘드냐면 1, 2, 3, 4월에야 이제 이론 강의 따라한다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 들으셨잖아요. 이제 5, 6월에 이제 기출 분석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셔야 할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할 건데, 그나마 여기서는 내가 이 문제 좀 못 풀고 애매하게 혹은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아요. 7, 8월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에요. 선생님들 형성평가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거고, 남들은 다 쓱쓱 다 쓰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7, 8월에 엄청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 극복하려고 붙잡고 이제 열심히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도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5, 6월에 조금 완화를 시켜 놓으셔야 덜 고생해요. 아니면 7, 8월에 정말 힘들어져요. 날도 덥죠? 이것도 밀려오죠? 주변 사람들은 막 달려가고 있죠?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7, 8월 그렇게 넘어가고 9, 10월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 붙잡고 나서 모의고사 시험지에 쓸말 없으면 저기 2시간 동안 뭐 할 거예요? 시험지 붙잡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가봐야 뭐 내가 쓸 말도 없을 텐데 그냥 시험지나 봤지 뭐. 그러고 집에서 혼자 풀어보고 아이고야, 이렇게 가면 힘들어져요. 못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안 만들어지셨으면 아직은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2달 하잖아요. 2달 하면 만들어져요. 6월까지 5월, 6월 2달이면 이거 만들어져요.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면 못해요. 2달 동안 정말 고집 있게 앉아서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들고 나면 좀 편해져요. 그래서 7, 8월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3월부터 이제
그 형성평가를 이렇게 봐왔었고, 형성평가를 제가 채점해갖고 이렇게 할게요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시험지를 드리고 나니까 선생님들 표정을 보면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기죽이면 안 되잖아. 선생님들 정말 그 자괴감에 빠져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못 쓰시는 게 정상이라고. 그걸 다 쓰실 수 있으면 벌써 여기 계시는 건데 그게 못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리에 빠지실까봐 그건 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추가하고 이런 내용 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부터 또 시험 볼 거예요. 금요일부터 형성평가 또 볼 거예요. 그러면 3, 4월보다는 느낌은 다를 거예요. 5, 6월에 본인이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7, 8월 맞이하면 7, 8월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에는,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에는, 모의고사는 이제 계속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 가 계신다 그랬잖아요. 7, 8월에 이제 문제풀이 어느 정도 다 해결되고 이러면 모의고사 때 그렇죠. 다른 선생님들 문제 다 가져와봐. 내가 얼마나 풀 수 있는지,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 내가 전국에서 체육 임용 준비하는 사람 내가 몇 등이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시죠. 물론 중요해요. 자신감도 장착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그만큼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는 거니까. 근데 자칫 여기서 잘못하시면 이렇게 한 계단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요 기간을 잘못 보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9, 10월에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한 계단 내려와요. 왜냐면 내가 이미 이만큼 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당장 시험 봐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달 동안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요. 저 선생님은 뭘 다뤘지? 모의고사에서 뭘 다뤘지? 자꾸 다른 걸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래, 이런 건 내가 다 해결한 건데. 그래서, 이거 나왔네? 여기선 또 이거 이야기하고 있네? 자꾸 다른 걸 찾아다녀요. 그리고 뭘 놓쳐요? 정말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애들을 놓치고 주변에 있는 것들만 계속 찾아다녀요. 정보원이 되는 거죠. 정보 수집하러 다녀요.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 딱 만나면 이거 내가 공부했어. 언제? 3, 4월에, 5, 6월에. 그래 놓고 문제풀이 때 이거 안 다뤄줬거든. 저기 모의고사 때 안 다뤘거든. 근데 너무 이게 본지 오래됐거든.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 계시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고 다니실 게 아니라 기본에서 실수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자기가 여기 올라와 있던 거, 그동안 자기가 다 챙겨왔던 거, 이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더 탄탄하게 가지고 가야지. 그 노력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 거지. 그래서 내가 안 본 영역에서 나올까봐 밖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동안에 기출문제들 다 봐요. 뭐 새로운 문제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전혀 안 다뤘던 문제들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대. 그러니까 거기 봐야 돼. 이쪽으로 막 뛰어가고. 걔 때문에 떨어졌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면 다 돼요. 이선 전공 60점이면 골라서 간다니까요.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다면 5, 6월 2달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왕이면 손수 만드세요. 직접. 그게 효과가 달라요. 남이 해준 거랑 내 손으로 쓴 거랑 확실히 달라요. 이거 결과물만 보고 이야기하기보다 쓰는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입력이 다 돼요. 이것을 내가 다 집어넣으면서 눈으로 한번 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넣고 쓰면서 한번 꺼내고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한 바퀴가 다 돌고 나면 여기 저장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직 안 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바로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7, 8월에 조금 수월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용시험에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죽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2년 공부할 거 이제 199일만 하면 돼요. 2년 동안 노력할 거 199일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돼요. 에이, 잔소리죠? 자, 이거 자료 받으셨죠? 많죠? 첫 번째, 우리
5개월에 풀어야 할 문제가 이렇게 교과교육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이 페이지가, 오늘 드린 페이지가 아마 9페이지 걸 거예요. 9페이지까지 있어요. 얘가 문제예요.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예요. 얘를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요렇게 되네. 네. 요거는 뭐냐면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출에서 다뤄진 내용을 여기다 넣어갖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해서 받으실 거니까 서브노트에다가 얘도 정리해서 따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매일매일 해서 이렇게 추가해드리는, 그래서 여기에 5, 6월 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 문제도 지금 9페이지까지 있어서, 문제가 9페이지까지 뭐 1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밑에까지 쭉 번호 이어질 거예요. 얘도 계속 이렇게 모아 놓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이, 교과교육학 과목들 3, 4월에 서브노트 했던 것들을 다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 다 하셨던 분이면 따로 그냥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요게 3, 4월에 나왔던 자료구나, 그리고 이거 서브노트 형태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서브노트 자료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 정리해서 드리는 것, 요 안에 대부분 다 걸릴 거예요. 이제 1, 2, 3, 4개월 동안 이론 수업을 들으셨고, 형성평가 하면서도 이렇게 그거 준비하면서 자꾸 집어넣는 연습하셨고, 가끔은 수업 중에 이거 기출됐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테고, 이제 비로소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을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신 다음에 설명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는 이러했어요 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5, 6월은 이렇게 갈 거예요. 기출 분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뭔데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물었는지, 어디에서 물었는지 그걸 체크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구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특히 교육학 파트에서는, 개정교육과정이나 교육학 파트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정말 참신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네, 한번 이렇게 5, 6월 돌고 나면 다시 책을 보실 때, 공부할 때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들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고, 답이 저거였지가 아니라 이걸 물었지, 그러면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네, 주변에 얘네들이 또 뭐가 있었네, 이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 6월에는 수업을 들으시고 가셔서 이 문제를 보고 1번 다 뭐였어? 오케이, 나 이거 알아. 가가 아니라 1번 문제 학습단서 얘기했는데, 학습단서? 그러면 단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자꾸 찾아보시고, 보시다가 계속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형성평가 준비하고 쭉 회독을 하시면서 학습단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었네, 이런 이야기 있었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시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형성평가처럼 문제가 나오면 정말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게 옛날 문제였어요. 옛날 문제. 한 15년 전 문제.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봐요. 체육과 성격 3줄로 쓰세요. 그냥 외운 거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문제를 보면 되게 창의적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려면 형성평가로 기입형, 간단한 서술형 이것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응용할 수 있는지, 거기서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느 책 몇 째 줄에서 나온 게 답이었어 하는 것은 쉽게 찾아가는데,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오래오래 계속 하셔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요.
199일 남았습니다. 자, 달려볼까요,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학습 단서. 얘가 언제 나왔냐면 2009년도에 나왔어요. 빨리 풀어봐요. 칠판을 보고 푸시든 선생님들 시험지를 보고 푸시든 풀어보세요. 학습 단서 처음 듣는 말 아니죠? 부담 갖지 마세요. 틀려도 관계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다 맞추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됐어요? 이제 갈까요? 학습 단서 1, 2월에도 실컷 받고 3, 4월에도 실컷 본 거예요. 학습 단서가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면 돼요. 학습 단서 얼른 얘기해요. 예전 시험 문제라면 학습 단서가 뭔지 쓰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학습 단서 뭔지 아시죠? 그죠? 토스할 때 어디에서? 이마에서. 손은 어떤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삼각형 하면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란 얘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길게 공이 날아오면 이마 앞에서 삼각형으로 공을 이렇게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공을 잡아야 돼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끝내는 거죠. 뭐라고요? 삼각형 이 한마디면 되는 걸.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얘가 학습 단서잖아요. 그죠? 이제 볼래요? 학습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밑줄을 다 쳐드려야 되는데 학습 단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학습자의 연령이나 운동 수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학습 단서가 필요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죠? 복잡한 과제에 관한 설명을 계열성 있게 조직하여 요약 단어로 제시할 수 있다. 맞아요? 빨리 맞다고 해주세요. 선택적인 학습 단어의 이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양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학습 단서가 뭔데 핵심적인 것만 딱 얘기해 주라는 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자질구레하게 펼쳐놓으면 이 역할을 잘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 여기 봐요. 개방 기능. 그러면 개방 기능 운동 기능 종류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폐쇄 기능, 개방 기능. 폐쇄 기능은 외부 환경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거였고 개방 기능은 변하는 상태였어요. 폐쇄 기능의 대표적인 건 골프의 티샷이라든지 농구의 자유투 이런 거였잖아요. 개방 기능은 대부분의 구기 운동 아니면 맞서서 하는 그 투기 이런 거였죠. 개방 기능 교수에 필요한 학습 단서는 이거 어디 갔어? 왜 잘렸지? 뒤가 이랬나 보다. 얘를 까만색으로 해놓고 흰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잘라서 바꿨나 봐요. 여기 있어요. 동작 자체의 수행에 중점을 둬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동작 자체의 수행. 동작 자체의 수행. 요 뒤쪽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폐쇄 기능이잖아요. 개방 기능은 동작 자체의 수행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 설명은 지금 폐쇄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단순히 옛날 문제 같으면 학습 단서가 뭔지 쓰세요. 한 줄 딱 줬을 텐데 지금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어요? 학습 단서가 뭔지 알아? 뿐만이 아니라 개방 기능과 폐쇄 기능을 지금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 까지 묻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학습 단서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약 단서. 요약 단서는 뭐예요? 요약 단서는 뭐였죠? 학습 단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아까 우리 토스 하는 거라고 치면 공은 이마에서 잡아야 돼. 어디에서? 이마에서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손 모양은 삼각형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공이 날아오면 살짝 잡아당겨. 그 다음에 튕겨. 토스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 동작에 대한 핵심 측면을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긴 문장이잖아요. 그죠? 공이 날아오면 이마 앞에서 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서 살짝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튕겨내야 돼. 이거를 그냥 단어 4개로 끝내버리는 거죠. 학습 단서와 요약 단서. 얼마 전에 배드민턴 레슨 동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공이 날아오면 스트로크를 할 때, 스매시를 할 때 마치 양궁을 하는 것처럼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쭉 빼래요. 이렇게. 그래서 공이 날아오면 맞출 때는 야구공을 던지듯이 던져서 치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궁, 야구. 양궁, 야구. 양궁을 할 때처럼 쭉 잡아 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뒤로 쭉 빼. 양궁. 얘는 학습 단서. 이 치는 과정을 그대로 양궁, 야구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해주고 있으면 얘는 요약 단서. 한 걸음만 더 나가요. 학습 단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요즘의 시험 문제는 5가지 유형이 뭔지를 쓰세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떠올라도 관계없어요. 학습 단서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생각 안 나죠? 금방 날 거예요. 학습 단서잖아요. 학생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죠. 제가 지금 뭘로 했어요? 좀 전에 언어 단서.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로 안 하고 알아듣잖아요. 그죠? 얘는 비언어 단서. 방금 양궁 하면 말로 하는 거지만 말로 하지 않더라도 하면 그 다음 기억나죠? 언어 단서 그리고 비언어 단서. 그 다음에 얘가 보여주면 되죠. 영상으로 보여주든지. 또 하나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어. 애가 양궁, 야구 이렇게 실컷 얘기를 해줘. 그랬는데 지가 알아듣기는 해. 눈으로는 알았어. 근데 애가 자기가 직접 하는데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서 해줘야지. 가서 직접 해줘야 되잖아요. 얘를 조작 단서. 가서 아니야, 팔을 이렇게 뒤로 빼라고, 이렇게 빼라고 하는 거야 하고 팔을 직접 이렇게 잡아주죠. 조작 단서.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얘를 만났으면 답 얘야. 나 이 문제 또 나오면 알아. 또 나오나요? 죽어도 안 나와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저기서 얘기했던 개방 기능과 폐쇄 기능, 요거 충분히 이해했고, 얘까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지문에 어떤 형태의 문제를 주고 학습 단서의 유형 중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김 교사가 가서 애가 팔을 이렇게 뒤로 못 빼더라, 그래서 팔을 잡아서 이렇게 직접 당겨줬다, 조작 단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체험적인 단서예요. 직접 팔 교정, 팔 위치를 교정해 주는 거죠. 얘는 매체로 보여주는 거고, 얘네들이야. 얘는 말로 하는 거, 얘는 제스처로 하는 것, 말과 제스처를 합해서 하는 거. 여기까진 가셔야 돼요. 이게 2009년 문제였고요. 2016년도 문제가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놓고 이렇게 봐놨으면 2016년도에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래서 기출분석은 이렇게 자꾸만 넓혀가셔야 돼. 이렇게 정리 안 하신 분들이 2016년도에 시험 문제 보고 뭐라고 할게요? 전부 다 요거 썼어요. 왜? 여기까지 안 봤거든. 얘기한 막 16년도 실제 문제가 얘였어요. 이마 삼각형 단결 튕겨. 얘가 됐어요? 이건 안 지울 거예요. 바짝 긴장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답은 체크해 두세요. 예. 가서 또 답이 뭔지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가서 혼자 펼쳐놓고 아이씨 그 답이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해두세요. 너가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않니? 순서가 또 바뀌었군. 우리 문제가 빠졌구나. 자, 2번 문제 봐요. 왜 빠졌지? 2번 보기에 제시된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변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하기 전에 실컷 해놓고 안 가져왔다. 저 나눠드린 자료 있죠? 요거 서브노트 쭉 펼쳐놓고 찾으셔야 돼요. 교수학습론 찾아보세요. 교수학습론 그거 찾으셨어요? 구 페이지 가보세요. 구 페이지 찾으셨죠? 가운데 좋은 학습 단서의 특징 거기도 살펴보셔야겠네요. 이제 뭐 요즘의 시험 문제는 좋은 학습 단서의 특징을 쓰세요 이렇게 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살펴는 봐요. 간단하고 명확하다. 그러려고 학습 단서를 만드는 거니까. 학생의 연령과 기능 수준에 적합하다. 학습 과제의 특성에 매우 적합하다. 계열적으로 조직되어 연습할 수 있다. 10페이지 보세요. 학습 과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범, 정확한 시범, 학생 시범 이용해라. 연습 조건에 일치된 시범을 보여라. 문제 해결 과제 시험, 시범. 핵심 내용을 강조한 시범, 수행 이유를 설명하라. 학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라.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학습 단서의 선택과 조직. 학습 단서와 요약 단서 방금 살펴봤어요. 그 밑에 4번 보세요. 기능 형태에 적합한 학습 단서, 폐쇄 기능에 적합한 학습 단서, 동작의 공간적 측면을 멈춤 동작으로 시범을 보이고 신체 공간 관계와 움직임의 과정에 학생들을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러니까 폐쇄 기능에서의 학습 단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동작 그 자체의 수행에만
집중시키면 될 거고, 개방 기능이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자가 복잡한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와 관련된다. 개방 기능이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연습할 수 있느냐. 움직임 개념에 적합한 학습 단서. 학생에게 어떤 개념에 적합한 반응을 선택하게 하거나 움직임 원리를 해결하도록 한다. 움직임 개념에 적합한 학습 단서는 왜 이러한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해야 하는 거야. 왜 스파이크 할 때 팔꿈치를 높이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팔꿈치를 세워만 하고 있으면 학생은 그냥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죠. 그런데 얘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나중에는 인지하지 못하면 팔꿈치가 내려올 수 있겠죠. 팔꿈치가 내려와 버리면 타점이 떨어져. 타점이 떨어지면 높은 위치에서 공격할 수 없으니까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꿈치를 먼저 올려야 돼 라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움직임 개념에 적합한 학습 단서. 그 밑에 보세요. 학습 단서를 조직해 놓은 게 요약 단서고, 요약 단서의 기능도 살펴봐요. 움직임의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동작의 전체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체적인 모습, 아까 요거 이마, 삼각형, 당겨, 튕겨 그러면 그 그림이 쭉 그려지죠. 동작을 부드럽고 역동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순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순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관찰 단서를 제공하고 피드백 제공에 필요한 개념을 확장해준다. 얘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해줬지? 이마, 삼각형, 당겨, 튕겨요. 그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 라고 피드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근거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학습 단서와 관련한 것 정리 다 해봤어요.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징을 변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거 기억나요? 체육과 교육과정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교육과정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든 조합해봐요.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 보기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고 한 가지라도 기억을 해봐요. 어렵죠? 이게 객관식 문제의 전형이잖아요. 차례대로 시대순으로 연결해라. 이게 객관식 문제의 전형. 되게 복잡하고 어렵죠? 객관식이 아닌데, 지금은 객관식이 아닌데 이딴 문제가 왜 필요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보기 안 주고 쓰라 그러면 그만인걸.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이건 버려도 돼 하고 가시면 큰일 나요. 이거 시대별로 특징만 한 가지씩만 이렇게 찍어서 기억을 하시면 편한데, 요때 633식 학제가 요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때의 체육과 명칭은 뭐였어요? 체육보건이었어요. 이름이.
1차 교육과정 때 체육보건이라고 하는 과목명이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학교에서는 체육 이렇게 바뀌었어요. (3차) 때 체육으로, 2차 때 체육으로 통일됐어요. (3차) 때 순환운동과 질서운동이 도입됐어요. 이가 제일 큰 특징이에요. (4차) 때는 정의적 목표를 강조했어요. (5차) 때 체육교육의 목표를 심동, 인지, 정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6차) 때는 체육과의 성격이 규정됐어요. 체육과는 이러이러한 성격이다. 두 가지 가치 기억나요? 체육과 성격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가치.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 움직임 욕구와 가치 두 가지. 그것 자체로서의 가치와 그것을 수단으로서 하는 가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7차 때 가장 큰 특징은 지금하고 유사해요. 어떤 특징? 국민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나눠놨어요. 얘가 가장 큰 특징. 이제 교육과정으로 보자면 1차 때는 교육학 떠올리셔야 돼요. 뭐예요? 교과중심 교육과정. 2차는 (3차는요) 4차는요? 그러니까 정의적 목표 강조했죠. 5차는 분권형 교육과정이라. 분권형. 이렇게 차례대로 기억해둬요. 교, 경, 학, 인. 이렇게. 그 교육학 파트에도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당시에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공통교육과정이 몇 학년까지죠? 중3까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1부터 고3까지. 당시에는 고1까지가 공통교육과정이었고 고2, 고3만 선택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자, 이제 찾아볼까요?
차례대로 찾아보자. 체육과 내용 영역이 세분화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몇 차예요? 보지 말고 얘기해요. 3차. 보건 및 체육의 명칭이, 보건은 초등, 체육은 중학교, 체육의 명칭이 체육으로 통일됐대요. 체육으로 통일됐대요. 이거 몇 차예요? 2차. 체육과 내용을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했대요. 몇 차? 5차. 체육과 명칭을 초등학교에서는 보건으로, 중학교에서는 체육으로 했다. 몇 차예요? 1차. 이거 몰라도 예담이 얘인 줄은 알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례대로 하면 리을이 제일 먼저네요. 그 다음은요? 니은. 다음은 기역. 디귿이에요. 얘가 답이겠네요. 그죠? 이거 언젠가 한 번은 다시 또 물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개념, 이렇게 특징만 잡아서 이렇게 체크해둬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놔요. 얘만 가지고도 물어볼지도 몰라요. 교육학 시험이 아니어서 그것만 갖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래서 답을 찾으면 얘네요. 얘가 답이네요. 답은 체크해드려야 돼. 체크 안 하면 욕먹어요. 아, 그리고 이게 어딨냐면, 얘가 어딨냐. 교육과정 모형 9페이지 보세요. 복잡하죠? 찾아요. 교육과정 모형 맨 마지막 페이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간단한 특징만 잡아서 봐두세요. 이 내용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 과목의 노트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죄송하지만 감수하세요. 제가 이거 과목별로 이렇게는 못 나누겠더라고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실래요? 얘는 그림을 봐야 되겠네. 자, 푸세요. 세 번째 거. 풀어보십시오.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자주 나와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얘들을 잘 봐야 돼요. 얘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 얘네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모든 표와 그래프와 그림이 주어지면 그 밑에 있는 법례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한번 이해해봐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머리 아픈 문제죠. 어느 페이지 몇째 줄에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셔야 돼.
자, 요거 그림 제대로 이해했는지만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풀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분이 교사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눠 가겠죠. 선택 이동 경로로요. 선택. 하나의 화살표는 얘가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선택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학생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도 일로 가든 자기 마음이에요. 얘는 필수 이동 경로네요. 얘가 일로 오면 1과제를 마치면 반드시 2과제, 3과제 다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과제들을 필수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둘을 비교해봐요. 그러면 장소만 다를 뿐 같은 과제를 하고 있죠. 얘들도 장소만 다를 뿐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 얘는 뭐예요 지금? 이거 실선이죠. 그래, 실선 맞아. 장소만 다를 뿐 같은 과제 가지고 있죠. 또 얘하고 다른 건 여기에서는 요 스테이션에는 과제가 한 가지지만 여기서는 과제가 두 가지다. 요 정도 차이. 여기는 필수예요. A, B, C를 다 돌아야 돼요. 근데 차이는 여기에서는 과제가 한 가지인 거. 1, 2, 3이 각각 나눠져 있고 여기는 1, 2, 3이 한 군데에 다 있어요. 그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다시 보실래요? 다 보셨어요?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풀어볼까요? 1번 봐요. A, B 유형에서는 그러니까 A, B 유형은 학생들이 스테이션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죠? 스테이션 선택해서 가고 있죠? 그래, 풀기보다 먼저 보는 게 좋겠다.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을 15페이지 펴보세요. 스테이션의 구성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죠? 기억나죠? 단일 스테이션의 단일 과제, 또 단일 스테이션의 다과제, 다 스테이션의 단일 과제, 다 스테이션의 다과제. 이게 스테이션 구성의 4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특징들만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돼. 자, 1번 봐요. 저기 A, 유형 A 봐봐요. 스테이션이 어때요? 많아요. 과제는 한 가지죠. 과제 1이죠. 전부 다 같은 과제잖아요. 두 번째 유형 봐요. 스테이션에 과제가 2가지씩 들어가 있죠. 세 번째는 스테이션에 과제도 다르죠. 네 번째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이 특징들만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용구가 부족해요. 용구가 부족해. 골라봐요. 용구가 없어. 별로 안 돼. 한 사람이 한 명씩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한 명씩 다 주고 해주면 좋겠는데 부족해. 찾아줘요. 나와 있어요, 거기에. 3월에 얘기했었어요. 자,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 우리 이제 들어가 보죠. 1번 A, B 유형에서는 학습자가 과제의 종류와 수행 시간을 선택한다. 과제의 종류 선택해요? 과제의 종류 선택해요? 빨리 대답해줘요. 학습자가 과제의 종류 선택해요? 교사가 선택해놨잖아요. 과제는 다 같잖아요. 학습자는 뭐만 선택해요? 스테이션만 선택하죠. 과제는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똑같잖아요.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교사가 선택해버렸죠, 이미. C 유형에서는 과제마다 난이도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때요?
어때요? 난이도가 다 다르대요. 자, 1스테이션에서는 자, 난이도가 자, 난이도 1, 난이도 2, 난이도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스테이션 1에서는 1 난이도, 스테이션 2에서는 2 난이도, 스테이션 3에서는 3 난이도의 과제를 하세요.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필수 이동 경로니까 예를 들어서 한 조에 6명 놓고 각 스테이션에 2명씩 들어가세요 라고 했다고 쳐요. 여기에 2명, 여기에 2명, 여기에 2명 들어가서 과제를 하고 있겠네요. 그죠? 과제를 하다가 자 끝났어요. 필수 이동 경로니까 가야죠. 어디로? 얘들은 일로 와야 할 거고 얘들은 일로 와야 할 거고 얘들은 일로 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1 난이도의 과제를 끝내고 2 난이도의 과제에 들어가요. 어때요? 얘들은? 어때요? 1 난이도 하고 이거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난이도니까 괜찮죠? 얘들은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너무 높은 난이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끝나니까 저 밑에 있는 난이도를 하래.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난이도로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D유형은 D유형 봐요. 걔도 필수로 이동하고 있지만 하나의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D유형은 각 스테이션마다 동일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어때요? 각 스테이션에 다 똑같은 과제가 있다면 뭐하러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 계속 하면 되지. 이동 시간만 길어질 뿐. 그죠? 네 번째, 4개 유형은 요 4가지 A, B, C, D 4가지 다 스테이션마다 연습식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민해봐요. 다섯 번째, 4개 유형은 학생의 수, 적정성, 학생 수의 적정성, 시간 및 공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어떤 게 더 와닿아요? 답으로 5번. 4번은 어떤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는 한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3개나 되잖아요. 그죠? 난이도가 같든 다르든 과제가 3개나 되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연습식으로 애매해질 수 있겠죠. 1유형과 2유형을 봐요. A유형과 B유형을 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 가서 원하는 그 과제 하나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면 그만이지만 D유형 하나를 보자면 그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여러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연습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져 있다면 1, 2, 3의 난이도가 달라져 있다면 연습형보다는 어쩌면 상호학습형 또 더 성숙한 상태라면 작업형 혹은 포괄형 이 정도 스타일이 더 적당할 수 있어요. 연습형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연습형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객관식의 애매함이 그게요.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예요. 이 문제는 주는 문제 같죠?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얘네 스테이션 구성하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어요. 왜 이렇게 스테이션 구성해? 5번 이유 때문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이유가 5번 이유 때문이야. 끝! 이게 아니라 아까 그걸 고민해 보셨어야 돼. 얘네들을 고민해 보셨어야 돼. 난이도를 다르게 하면 왜 안 되지? 왜? 동일한 과제를 하면 왜 안 되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다음의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 스테이션 구성에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봤지만 다음에 또 물어봐 온다면 스테이션을 구성할 때 그 스테이션과 과제가 가진 특징, 걔를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콕 찍어서 방금처럼 용구가 부족할 때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절한지를 간단하게 물어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죠.